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성학 프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점성학의 용어, 기원, 세계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점성학의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성학과 천문학이 분리되기 이전, 당시 천문학자들의 관심사는 우주와 신과 인간의 조화를 이해하는 데 집중돼 있었지요. 한마디로 과학, 철학, 신학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점성학은 사실상 세상 모든 것에 대한 학문이었고 세상의 모든 일이 점성학의 대상이었지요. 점성학은 국가나 개인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병의 원인을 예측하고 치료법을 찾아내는 의료 점성학, 각종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금융 점성학, 궁합을 보는 관계 점성학, 현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호라리 점성학 등 다양한 분과가 생겨났습니다. 줄 수요층 역시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애당초 점성학의 수요자는 주로 지배층이었기 때문에 그 용도는 국가와 사회적 앞날을 예측하고 왕의 대관식이나 전쟁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벌이는 시기를 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차트를 해석할 때 왕, 영토, 적, 백성 등등 정치나 지정학적인 비유가 많죠. 점성학으로 일반인의 인생을 봐주기 시작한 것은 시민 사회가 등장하던 극히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요 수요층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것이죠. 이처럼 점성학의 수요와 분야는 간단히 정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만 오늘은 이 중 일부 분야만 골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흔하게 접하는 분야는 출생 점성학이에요. 한 사람이 태어난 시간의 행성 차트를 보고 개인의 성격과 취향, 직업, 부모, 신분, 미래 운세까지 온갖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이야 앱을 이용하면 쉽게 출생 차트를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출생 차트를 뽑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어요. 행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천문학 지식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주로 지배층에 고용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그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어요. 다만 성직자, 과학자, 의사와 같이 일반인과 접촉하는 지식인들이 점성학을 통해 개인의 출생 차트를 봐주는 일은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성학을 대중적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을 보면 의사들이 많이 등장하고 병을 진단하거나 고치는 쪽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원래 점성학의 수요층은 왕실이나 국가 지배층이었어요. 이들이 궁금해하던 사안은 왕실이나 국가의 운명이었죠. 이렇게 발전한 것이 국가 점성학인데 이 말은 mundane astrology를 번역한 말이에요. mundane은 땅을 의미하고 그 반대말은 divine 즉 천국이죠. 즉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의미해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에 유튜브에서 어떤 인도 소년이 행성들의 배치를 근거로 주요 국가들의 구군을 예언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서는 구군만 아니라 기업, 집단, 모임의 운도 보지요. 국가의 운을 점성학으로 이야기하려면 국가의 출생 차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국가의 생년월일을 어떻게 뽑을까? 그것은 바로 국가가 선포된 날짜와 시간으로 잡아요. 그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출생 차트를 작성하죠. 차트를 보는 방식은 개인 차트를 보는 방식과 거의 같아요. 다만 개인적 차원의 일을 국가적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가령 화성이라는 흉성을 해석할 때 개인의 차원에서는 분노를 의미한다면 국가의 차원에서는 사회적 동요에 해당하죠. 기업이나 단체의 운을 보는 경우 개업일이 바로 출생일에 해당합니다. 태길 점성학이란 가장 길한 시간을 고르는 건데 영어로는 electional astrology라고 하죠.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길한 시간을 택하는 기법이죠. 이렇게 날을 잡는 일은 주로 국가적인 행사에 많죠. 대관식을 언제 하느냐, 언제 조약을 맺느냐, 언제 전쟁을 시작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일을 할 때는 태길 점성학을 이용했습니다. 동서양 모두 태길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조선시대에는 태길을 전담하는 관청이 있었습니다. 이 관청에서 날짜를 잡는 원리를 보면 해당 날짜의 음양오행적 관계를 따지는데 이것은 점성학에서 행성 간의 각도를 따지는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태길은 의료 점성학에서도 매우 중요한데요. 약초를 채취할 때 타이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어떤 행성의 기운이 치료에 가장 필요한지를 알아내고 그 행성의 기운이 가장 강할 때를 택해 약초를 채취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랄이라는 점성학 장르는 그때그때 알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 답을 주는 기술인데요. 타로나 주역점의 점성학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영어 호랄이의 어원은 시간으로서 질문을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행성 배치 속에 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행성의 배치를 보고 어떻게 답을 찾을까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점성학 차트에서 모든 행성들은 등장인물들에 해당하고 12사인은 환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행성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면 각 인물이 처한 환경이 보이고 행성 간의 각도를 보면 인물 간의 관계가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행성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향후 변화도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현재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향후 진행 방향까지 조언할 수 있습니다. 호라리는 인간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 관련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가령 의사는 환자를 마주하면서 그 시점의 천궁도를 참고합니다. 각 행성이 어느 사인에 있는지를 보고 힌트를 얻죠. 행성과 사인은 인체 시스템과 1:1 대응이 되기 때문에 행성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보고 대략적으로 병의 원인을 추정하게 되는 거죠. 점성학은 의외로 의학과 아주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인체는 사람이 창작한 게 아니라 우주에서 생성된 것이죠. 대우주와 소우주가 감응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였던 시대에는 인체에 우주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우주의 12사인과 행성들은 인체와 1:1 대응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12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순서대로 배속시키는 것이죠. 옛날 책들 속에 이런 그림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한 사파일 뿐이고 그 세부사항으로 가면 인체를 원소와 체질로 분류하는 이론을 가지고 인체 현상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원소와 체질은 점성학, 철학, 의학이 결합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의학에서 쓰는 장부이론에서 각 장기의 오행을 배속하는 원리는 점성학의 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의학에서 폐는 금이고 간은 목이라고 하는데요. 금성이 폐를 지배하고 목성이 간을 지배한다는 고대 그리스 의학의 점성학적인 설명과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점성학입니다. 영어로 시나스트리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출생 차트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한데 두 사람의 차트를 겹쳐놓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차트를 함께 작성하면 A라는 사람의 각각의 행성이 B라는 사람의 각각의 행성과 어떤 각을 이루는지를 보고 서로의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답니다. 행성들 간의 각의 합이냐, 충이냐, 사각이냐를 보면 어떤 분야에서 서로 통하냐, 자극을 주냐, 어긋나느냐를 알 수 있게 되죠. 관계 점성학은 차트를 두 장 겹쳐 그리는 것이 관건인데 과거에는 무척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지만 요즘은 앱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이상 점성학의 여러 분야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분야들이 있고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출생 차트라고 하는 행성 배열 지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건 출생 차트를 읽을 줄만 알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출생 차트를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